학교 진도와 맞지 않는 선행은 학교 수업 효과를 방해하여 앞으로는 보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치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이거 다 풀었다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질까요?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노동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뇌에서는 배움의 엔진이 꺼지고 학교 수업에서는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아이 마음속에는 공부 허무감이라는 강력한 독이 쌓여갑니다. 부모님들 많이 불안하시죠?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학원 레벨 테스트만 가도 어머님 지금 시작하면 진짜 늦습니다. 단톡방마다 우리의 벌써 몇 년 선행이다 자랑이 넘쳐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 너무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사교육의 마케팅 구조, 그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 논리에 휘둘리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선생님도 학원도 아닌 바로 우리 아이, 내 아이겠죠. 시험은 언제 봅니까? 항상 진도가 끝난 다음에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정한 공부 능력은 한 번의 진도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쓸데없이 진도를 여러 번 나가는 건 분명 낭비다. 사실 학교 진도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을 기르면 어떤 선행도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결국 학교 수업 진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공부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입력하는, 낮에 배우는 입력과 밤에 잠을 자며 이루어지는 저장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학원 숙제하다가 수면 리듬이 깨지면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다 지워집니다. 선행은 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요즘 학교 수업은 예전처럼 설명 듣고 외우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탐구라든지 토론, 발표, 실험, 협력학습, 교과 통합 수업 등 사교육이 주로 제공하는 그런 설명 위주가 아니라 학교가 제공하는 것은 아웃풋, 활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풋만 하고 아웃풋이 없으면 기억은 절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학원 진도는 2, 3년 앞서 있는데 학교 수업에서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들, 흔히 구경꾼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학원에서 미리 본 것 때문에 나 이거 알아 착각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교사가 해킹 개념을 설명해도 아이는 수동적입니다. 결국 성적은 떨어지고 아이 마음속엔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바로 끔찍한 공부 허무감이 쌓여갑니다. 공부 허무감은 아이의 뇌가 공부하면 손해라고 학습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럼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요? 전교 1등, 전국 상위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중심의 3대 학습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수업 중입니다. 시작은 바로 예습, 관심 갖기입니다. 미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사용할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제목, 그림만 봐도 뇌는 공부가 되는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어지는 수업은 관심이 생긴 수업에서 뇌 활동도는 최고조를 보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학습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무리는 복습, 저는 확인학습이라고 말합니다. 복습은 다시 공부가 아닙니다. 기억 증발 방지 장치입니다. 과목별로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수업 직후에 짧은 복습만 해도 장기 기억 고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하루 주기입니다. 학교 후 서너 시간은 공부를 안 해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뇌가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 바로 잠자는 시간에 아이 뇌 해마에 머물러 있던 내용들이 대뇌피질로 이동하면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건 오늘 자면서 기억이 완성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나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확인 학습하면 장기 기억 성공률은 크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주기입니다. 주말에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과목별로 20분 정도만 가볍게 확인해도 몰아서 하는 공부보다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잘 기억된다는 간격 효과로 인해 장기 기억 성공 확률이 대폭 상승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부 시간은 크게 줄고 실력,
그에 따른 성적은 크게 올라갑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업 주기, 하루 주기, 주말 주기, 바로 이 3대 사이클이 완성되면 아이들이 배운 것은 증발되지 않고 개념이 구조화됩니다. 시험 점수 당연히 안정되고요. 공부가 쉬워지고 공부 효능감, 허무감 대신 효능감이 생깁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뇌에 강력한 배움의 엔진이 풀 가동합니다. 자, 그럼 사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끊기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학교 수업과 충돌하는 사교육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진도와 맞지 않는 선행은 학교 수업 효과를 방해하여 앞으로는 보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치는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나름 열심히 학원에도 다니면서 고생하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 허무감에 빠집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공부, 그렇게 공부가 아이 뇌에 등록되면 대부분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빠집니다. 올바른 사교육 활용법 333 원칙을 소개합니다. 3가지 3대 금지입니다. 학교 진도와 맞지 않는 선행 위주의 사교육 금지입니다. 숙제가 너무 많다? 숙제 과부하 금지입니다. 기억을 만들어야 할 수면 시간을 방해한다? 역시 금지입니다. 자, 3가지를 꼭 실행해야지만 사교육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직후에 5분, 10분 확인학습 당연합니다. 하루 주기, 바로 수면을 잘 활용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말에 20분에서 40분 정도 총격리하는 간격 효과 누리기 꼭 해야지만 사교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3대 사교육 원칙이 생기겠죠. 학교 진도 중심 사교육, 그리고 담임교사와 상의한 사교육. 부족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보완하는 사교육만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담임교사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의 경우 대부분 교과 담당 선생님은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아이의 개념 이해도, 집중력 패턴, 문제 해결 방식, 수업 참여도, 정서 상태, 오개념이 발생하는 지점, 수행평가 태도, 또래 관계와 협력 능력, 이런 아이에 관한 종합 데이터는 어느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미리 여러 번 하는 스터디 하드 방식은 결코 아이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공부 허무감만 키워줄 뿐입니다. 공부는 딱 하나입니다. 진도는 한 번, 그 한 번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스터디 스마트,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살아야 아이의 뇌가 살고 3대 사이클이 돌아야 장기 기억이 되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야 사교육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습 루틴이 잡히면 아이의 배움 엔진은 풀가동합니다. 부모님의 선택 하나가 아이에게 평생 가는 공부 자신감과 효능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교실이 살아야 우리 아이의 성적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중심에 두면 공부는 기적처럼 쉬워집니다. 교실을 구하는 10가지 질문 에듀니TV였습니다.